최근에 나오는 발표들, 오픈 AI의 발표들을 들어보면 거의 8억 명 수준을 얘기합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죠. 맥락이나 상황이나 자료를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면 잘하고요. 단순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게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시켜보시면 생각보다 재밌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지식업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AI 트렌드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유쾌하게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벌써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부터 네. 굉장히 유창하세요. 아닙니다. 뭐 잘하는 게 그냥 어려운 거 재밌게 표현하는 거 그거라서 뭐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좀 오늘 또 혹시나 요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얘기 있으면 최대한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모시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 뭐 AI, 뭐 챗GPT, 뭐 제미나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좀 변화는 좀 어때요? 일단은 이 챗GPT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3년 차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2022년 11월 말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한 2023년부터예요. 그때 2023년부터로 했으면 2023년, 2023년, 2025년이니까 3년이 된 거잖아요. 3년 동안에 좀 변화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 기술적인 변화를 한 3줄 정도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사람들이 답변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워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질문했더니 얘가 사람처럼 답변을 하네?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던 게 이제 2023년이었고 작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마치 외계의 생명체랑 대화를 1년 동안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방법을 좀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노하우들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그런 걸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이른바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런 책들 되게 많이 나왔었고 올해 2025년이 됐더니 사람들이 기대감이 이제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커졌느냐? 잘 모르겠고 그냥 AI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이제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에 따라서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걸 이른바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키워드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뭐 에이전트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AI가 정말 나의 의도에 맞게 아예 일을 끝까지 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되게 이 AI의 대중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 네네. 혹시 뭘 것 같으세요? 뭘까요? 네. 뭐 오픈 AI가 뭐 한국 지사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거. 뭐냐? 네. 바로 지브리 그림 그리기입니다. 맞아요. 저도 한번 해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브리 열풍. 왜 중요하냐? 그전에는 사람들이 AI가 되게 어렵고 딱딱하게만 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주변 카카오톡 프로필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해요. 제일 놀라운 스코어 중에 하나가 이 그 지브리 그림 그리기 열풍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가입한 가입자 수들입니다. 이제 작년까지 챗GPT의 사용자 수를 카운팅하거나 투자받는 데들에서 들어보면 약 한 3억 전후 정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3억 명? 그것도 꽤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발표들, 오픈 AI의 발표들을 들어보면 거의 8억 명 수준을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놀라운 게 기본적으로 YG앱에서 나오는 통계를 기반으로 보면 3월, 그간은 이 그림 그리기 기능이 있기 전에 이때는 우리나라의 이 챗GPT 설치자 수가 한 1,092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4월에 카운팅을 보니까 1,700만 명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 그림 그리기 기능이 뭐라고 막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설치를 하고 나면 써보게 되잖아요. 써보니까 얘가 이것저것 하는 게 좀 있겠구나 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에게 AI가 녹아 들어가고 있는 뭐 지금의 현상이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가 뭐 진짜 현실에 다가온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그냥 한번 쓰는 거랑 또 제대로 쓰는 거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AI를 좀 제대로 쓰려면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AI를 쓰는 것들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AI를 쓰는 어떤 테크닉들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저는 제대로 못 쓴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래 내가 일하는 방식대로 AI한테 시키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일을 요즘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하면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을 잘 시키거든요. 그것도 단계에 나눠서 잘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AI한테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아 저런 얘긴 가보다 라면서 알아듣잖아요. 아직 AI는 어느 정도 좋아지긴 했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맥락이나 상황이나 자료를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면 잘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보다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명확하게 이거 이상해, 이거 잘해, 이거 제대로 해와, 다시 해와 이러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10번이고 20번이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일에서의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AI가 주는 결과물들을 계속 고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제대로 쓰는 법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영업자나 네. 프리랜서, 뭐 주부 같은 분들도 이런 AI를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는 뭐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제일 이제 그 직관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AI를 쓰기 시작하면 100점짜리 결과물은 아니더라도 80에서 90점짜리 결과물들을 모든 분야에서 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식당 일만 해왔던 사람이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마케팅을 하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하잖아요. 그 상황 자체를 챗GPT한테 얘기를 해주면 챗GPT는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원하는 어느 수준의 결과를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쉬워요.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이 있어요. 상품을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챗GPT에 올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상품을 어떤 사람한테 팔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팔면 좋을지 판매 전략을 네가 짜줘라든지 아니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너가 광고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식의 광고 멘트를 만들래? 이런 것들을 시키면 되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거나 포스터를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가 한 80점 정도는 해줍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기업에서 완벽한 결과물을 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원래 해야 되는 본업이 있고 급하게라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거 할 땐 되게 좋아요.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도 요즘 있어요. GPT 안에서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챗봇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챗봇을 만들 수도 있는데 챗봇 만들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챗봇들이 이 GPT 안에 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보니까 배달 앱 리뷰를 써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만약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배달을 다 막 앱으로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쓴 리뷰를 딱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아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리뷰 답변을 쫙쫙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게 되게 좋은 게 만약에 어떤 분이 뭐 예를 들면 배달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음식이 식었어요. 막 그래서 막 기분이 상해요. 그럼 그 기분이 상한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면서도 나도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댓글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음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아웃소싱을 AI한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요. 요즘에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게 다 눈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카메라를 띄워놓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물어보면서 대답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뭐 음식을 하거나 요리를 할 때도 뭐 이런 것들 띄워놓고 내가 이거를 좀 더 맛있게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또 제가 재밌게 본 사례가 챗GPT한테 제 냉장고에 있는 여러 상품들, 제품들, 음식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혹은 이걸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이거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혹은 여기에다가 이런 걸 더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레시피나 아니면 내가 건강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쓸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게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시켜보시면
생각보다 재밌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소장님이 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챗GPT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런 네. AI 툴 한 뭐 5개 정도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툴 2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퍼플렉시티라는 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노트북 LM이라는 툴이 있어요. 노트북 LM. 네. 일단 퍼플렉시티는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퍼플렉시티는 뭐 하는 거냐면 AI 기반의 정보 탐색 서비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구글에다가 뭐 2025년에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네가 설명해줘 라고 쳐봤자 아시겠지만 답변이 안 나오죠. 그냥 링크가 나오죠. 링크가. 뭐 예를 들면 우리 유튜브 채널 포함해서 유튜브 링크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결국 다 찾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퍼플렉시티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 있느냐.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맥락을 얘가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찾기 위해선 요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2025년에 부동산 정책을 알려줘 이러면 뭐 2025년 부동산 정책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하고 뭐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이렇게도 검색을 하고 영어로도 검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쓴 문장을 일단은 검색 엔진에 여러 번 얘가 빠르게 검색을 해줘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어가서 빨리 봐주는 거예요. 빨리 봐주고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리포트 형태로 내용을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보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AI가 정리한 의견이거든요.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퍼플렉시티나 요즘 이 검색형 AI의 특징은 답변을 할 때 반드시 그 답변 옆에 보시면 숫자들이 있거든요. 주소. 네, 그럼 숫자 3번 이렇게 해보면 그게 이 답변이 어떤 걸 보고 자기가 답변했는지를 직접 링크를 눌러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출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밑에다가 야 이거 내용이 좋긴 한데 야 이런 쪽 말고 너가 언론 보도 중심으로 출처를 다시 해서 찾아줘라든지 그렇게 하면 또 얘가 그 내용들을 더 좋은 출처에서 찾아오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 탐색을 할 때 극단적으로 말하면 반나절 하루 동안 정보 모아서 모으던 걸 5분 안에도 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러한 이제 엄청난 생산성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아마 이제 부동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내용일 텐데 노트북 LM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노트북 LM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되게 좋은 툴입니다. 공부할 때.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아티클들을 막 봐야 될 때 이때 왜 좋은 툴이냐면요. 제가 준 정보 안에서만 대답을 합니다. 네네. 그럼 이게 뭐가 좋냐? 나한테 맞춘 그쵸. 뭐 이런 네, 거거든요. 맞춤형 챗봇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 지식업 클래스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어떤 특정 주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신 분들이 한 10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10분의 영상을 다 보려면 다 보면 제일 좋죠. 그런데 다 보더라도 내가 정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유튜브 링크만 이 노트북 LM 노트를 열어서 쫙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텍스트로 다 얘가 정리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10편에 있는 내용에서만 제가 마치 출연자랑 대화를 하는 것처럼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질문에 답변이 나오는데 그 답변이 유튜브 어디서 누가 한 건지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멋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정보를 탐색하거나 뭐 할 때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이 노트북 LM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기능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마인드맵을 그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100개를 넣든 200개를 넣든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제가 4, 5개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마인드맵을 딱 그려달라고 하면 몇백 페이지짜리를 딱 구조화를 해줘요. 그럼 구조화를 해고 눌러 보면 되니까 일단 정리가 되겠죠. 가장 이제 소름 돋는 기능이 음성 개요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음성계고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복잡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 논문이에요. 넣고 음성개요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2명의 AI가 라디오 팟캐스트를 8분짜리를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한국어로요. 한국어로요? 네, 제가 그냥 한국어로 라디오처럼 듣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개를 전 지금 요즘에 많이 쓰고 그 외에 좀 재밌게 얘기 드릴 수 있는 툴 한 3개 정도는 하나는 이제
요즘에 이제 AI 에이전트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뭔가 뚝딱하면 뭔가를 계속 만들어주는 녀석 중에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녀석이 젠스파크라는 이 도구가 있고요. 이건 근데 좀 쓰려면 돈을 좀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얘는 이제 어떤 맥락을 주면 지가 알아서 뭔가의 결과물을 만드는 녀석이 있고 또 하나는 PPT 아주 쉽게 만들고 재밌게 만드는 쪽에서 감마라는 툴이 있어요. 감마. 예. 근데 이 감마는 내가 어떤 주제나 내용을 주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지가 알아서 PPT를 뚜두두둑 하고 자동으로 구조화를 해줘요. 네, 그래서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짜리를 그냥 제가 발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고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온라인 뭐 미리 캔버스나 이런 것처럼 실제로 고치면 되고요. 아, 미리 캔버스에도 AI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는 더 좋은 수식을 만들고 싶다, 도식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슷한 툴인 냅킨이라는 툴이 있어요. 네, 냅킨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내용들을 직관적인 도식화를 잘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하시는 일 중에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써야 된다. 그럼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쓸 때 그 보고서의 반 페이지 정도 내용을 주면 이거를 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도식화를 해요. 그리고 하나의 도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건 다 한글 기반에서 잘 되는 툴들인데요. 대단하네요. 정말 AI 뭐 이 혁신이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좀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선생님 이런 거 좀 어떻게 조금 우리가 검증하고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I는 정답이 아니라 대답을 합니다. 요 차이가 되게 크죠. 기존에 있었던 검색 엔진도 생각을 해보시면 검색 엔진에서 맨 위에 나오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검색 엔진에서 맨 위에 나온다는 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사람들이 많이 누르고 댓글을 많이 단 걸 위에다 올려주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많이 보니까 이게 진짜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AI도 생각을 해보면 생성형 AI의 특징이 자기가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확률상으로 붙여서 말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나 대신에 내용을 보고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지 이게 정답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쓸 수 있으면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AI가 주니까 빨리빨리 써야지가 아니라 얘가 이런 관점을 던져주네? 그럼 이런 관점으로 나도 같이 얘기해보고 생각해봐야지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기계적으로 걸르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얘한테 무조건 출처를 받아서 출처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깼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손자 손녀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새벽에 전화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럼 얘랑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잠이 스르르 오게 도와드려 볼게요. 우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심호흡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